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그런데 이 어민섭이라는 사람, 홍범도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와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가 밀정이었던 거죠. 이 어민섭을 모델로 한 영화가 암살의 염석진입니다. 이렇듯 북간도 지역에서 누구보다 활발히 조선인들의 중심에서 그들을 결집시켰던 김야견 선생을 일컬어서 중국에서는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거죠. 김야견이 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었던 까닭,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김야견, 그는 어떤 일들을 했었기에 간도의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걸까요? 북간도 지역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1917년에 매일신보에 따르면 그 당시 조선인 30만 명이 이 간도에 이주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6년이 되면 무려 80만이나 되는 조선인들이 간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간도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더 단단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 이 지역에 많은 조선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이동희 선생이 이곳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희 선생은 많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김야견 선생은 명동학교에 능력 있는 선생님을 초빙해 오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정재면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명동학교에 교사로 초빙되어 오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요. 그 조건이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이 지역에 명동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들의 권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북간도 한인들의 자치기관 간민회입니다. 이곳에 정착한 조선인들, 나라도 빼앗겼고요. 자신들이 정착한 그 땅도 어쩌면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키워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신들이 개간한 땅, 그 땅을 중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이 자치단체에서 기울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생산조합, 판매조합, 소비조합, 이런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생산과 판매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거였죠. 이거는 굉장히 선진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간도 지역에 정착해 있는 조선인들의 인구조사를 하고 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직접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치를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든 거였죠. 그 간민회 대표가 바로 김야견 선생이었습니다. 그 간민회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농사짓는 토지 외에 학전이라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한 땅을 따로 뒀다 그랬죠. 그리고 또 땅을 떼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군전입니다.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겠죠. 독립운동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따로의 군전을 두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 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발표된 독립선언서가 있었습니다. 1919년 2월 1일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간도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 2월 8일 날 도쿄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3월 1일 날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촉발되었죠. 그 소식을 들었던 북간도에서도 1919년 3월 13일 날 많은 사람들이 용성의 서전대야라 그래서 이 벌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이 서전대야에 모인 만세 시위자들이 모두 10,000명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측 기록에 따르면 2만 명 내지 3만 명이 모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세운동을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중국 군벌들이 무기를 앞세워서 진압을 했어요.
그들의 총포에 1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이후에도 만세운동은 50여 회나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3월 13일 만세 시위에서 돌아가신 18명의 무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13 반일 의사의 묘라고 이름 붙여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들의 무덤은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은 이 무덤의 가족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찾지 못하게 감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무덤들은 다 폐허가 되고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우리가 1989년에서야 이 지역 분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이 무덤들을 찾아 나섰고 1990년에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북한도 지역에서 3월 13일 만세 시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비폭력 만세 시위에 맞서서 일본은 중국을 압박해서 폭력을 앞세워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북한도 지역의 사람들 역시도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무력을 앞세운 무장투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첫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봉설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철혈광복단이 일본의 철도 부설 자금을 빼앗은 겁니다. 일본은 만주 지역의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조선은행 회령 지점에서 용정 출장소까지 거금 15만 원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15만 원을 용정으로 옮긴다라는 걸 조선은행 용정 출장소에 있던 직원이 최봉설에게 귀뜸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철혈광복단의 최봉설은 동지들과 함께 6명이서 용정으로 오는 길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앞세워서 이 수송자금 15만 원을 탈취했던 거죠. 이 일거가 1920년 1월 4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5만 원이라는 그 자금으로 연해주 지역에 가서 무기를 거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 한 자루가 3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5만 원이면 무려 5,000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큰 금액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5만 원은 다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봉설과 함께 이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임국정, 윤준희, 한상호 이 세 사람들은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의거에 성공했던 임국정은 그 15만 원을 들고 어민석과 함께 무기를 사러 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어민섭이 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민섭이라는 사람 홍범도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와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가 밀정이었던 거죠. 이 어민섭을 모델로 한 영화가 암살의 염석진입니다. 이 15만 원 탈취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는 이렇게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는 일본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앞세운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가 일어납니다. 특히 청살리 전투에 김자진 장군은 북로 군정 서군을 이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북로 군정 서군이 여기에 있는 서일 장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김야견 선생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노란색이 서일 종사의 모습입니다. 이 서일이라는 사람은 대종교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대종교라 그러면 당군을 모시는 종교예요. 이 대종교에서 후원을 해줘서 북로 군정서군이라는 독립군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고 이 서일 종사 아래에 김자진 장군이 있었던 거죠. 김야견 선생은 명동 지역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유학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는 유학이 한계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신식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선진문물과 함께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김야견 선생이 대종교의 서일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뛰어넘는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간도 지역의 한인들의 단체의 중심에 섰던 김야견 선생, 결국 일본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야경 선생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김야견 선생의 영향력에 대해서 중국 내의 관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김야견 선생을 어쩌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의 3년 정도 구금을 하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고문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간도 지역에서 김야견 선생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3년 동안 구금되고 나서 풀려나서는 캐나다에 이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지역에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곳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학교가 바로 은진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우리 역사, 우리 국어 이런 교과를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조계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세력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진학교에서 자유롭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윗부분에 보면 야구라든지 탁구를 하는, 체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체육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은진학교에서 윤동주 시인이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제창병원입니다. 북간도에 마련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이 병원이 있었기에 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곳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은진학교와 제창병원 역시도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전쟁을 더 확대시킬 즈음에는 이들이 모두 이 땅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에 모두 철수하게 됐죠. 이렇듯 북간도 지역에서 누구보다 활발히 조선인들의 중심에서 그들을 결집시켰던 김야견 선생을 일컬어서 중국에서는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거죠. 김야견이 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었던 까닭,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야견은 간도의 자치정부 간민회를 만들었습니다. 간도 지역의 한인들을 위한 정부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생산, 판매, 소비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토지를 경전, 학전, 군전으로 나누었습니다. 학전을 통해서 명동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시킬 수 있었고, 군전을 통해서 독립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관리들과 접촉해서 간도 지역의 한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학자였던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서일 종사를 비롯한 대종교 사람들과도 협력해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주의 안창호와도 협력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와도 연계를 했었던 거죠. 그는 이렇듯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3.13 독립만세운동, 15만원 탈취사건의 철혈 광복단, 이들 중 대다수가 명동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명동학교 그리고 은진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양성 배출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는 김야견을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북간도의 김야견이 꿈꾸었던 이상향, 그 중심에는 교육 공동체 명동학교가 있었습니다. 김야경 선생은 1942년 10월 29일 날 75세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명동촌 그리고 저 멀리 한반도가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의 행동이 곧 유언이다. 이런 김야경 선생처럼 저 역시도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 되길 희망합니다.